안녕하세요. 원탑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 수업은 현대시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 연습해 보겠습니다. 현대시에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모의고사는 항상 모르는 작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출제 기준은 작품이 아니라 지문이 아니라 문제거든요. 출제되는 문제 패턴을 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감으로 풀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다음 문제마다 푸는 방법을 갖고 있으면은 1등급도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해결법은 문제 유형을 구분하시고 보기 문제의 선지를 분석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문을 해석하시면 지문 해석이 빨라집니다. 근데 문제 푸는 순서를 내용 문제, 구조 문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보시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동영상 청취 후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현대시 단독 질문인데요. 가가 지금 노신이란 시고 나가 세에 대한 반성인데 그죠? 둘 다 지금 현대시네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 이제 가나 공통점인데 형식상의 특징이죠. 그죠? 이런 거 먼저 읽어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대한 거네. 그죠?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해석한 거. 그럼 이거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얘를 먼저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시에 대한 거네. 그죠? 일단은 문제 유형을 쓰고 푸는 수 잡아볼게요. 43번은 가나 공통점인데 표현사의 공통점이 들어간 거고 44번은 내외대적 관점 문제네. 그죠? 그럼 가를 단선화 조건으로 보기를 단선화 조건으로 가작품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45번은 나의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요거 읽고 가 풀고 요거 읽고 나 풀고 그다음에 43번 풀고 그죠? 푸는 순서를 정리해 보면은 44번에 보기 읽고 가 풀고 45번에 선지 읽고 나 풀고 그럼 자연스럽게 43번은 풀리겠죠. 보통 시는 그 두 편이 주어질 경우도 가의 내용 파악 문제는 보기 문제로 주는 거고요. 나의 내용 파악 문제는 그 구조를 주고서 그죠? 내용 파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둘 다 문제 형태를 유사하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형태를 문제 형태를 다르게 출제한 거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요거 두 개가 풀리면은 요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2단계 선지 분석을 통해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어볼게요. 시인 김광규는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겪었던 갈등을 당대의 시단의 회의를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때 그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과 동일시했다. 우리가 이제 보기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기를 눈으로 읽을 게 아니고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요 내용들이 다 선지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그 노신문학의 입장이라는 글에 나타나 있고 잘 반영돼 있다. 그럼 노신은 긍정이네요. 그래서 그죠? 혁명과 혼탁과 전진에 쌓여 작품과 인간이 격양하고 충혈되었을 때 홀로 정밀한 바가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런 의미죠. 시인이 그지 사회 현실 속에 갈등 겪고 있던 당대 시단의 회의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일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죠? 시인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의지를 잃지 않는 노신을 그죠? 자기랑 동일시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노신 일단 긍정적 대상이면서 시적 화자가 노신과 동일시한다라는 거는 이런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 현실에 있어서 극복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이거조차 우리가 추론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선지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사내가 잠 못 이루는 것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고뇌하는 현실의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럼 아까 그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사회현실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이 신의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일상과 개인의 문제 보기에 있긴 한데 그죠? 우리가 2번은 조금 의심하고 가야 되는 게 여기에서 분명히 노신과 동일시를 냈지. 그러고서 뭐 극복의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만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죠? 밤눈내려 쌓이는 게 문학적 성취랑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돌팔매도 이제는 피곤하다. 당대 현실 속에 시인이 살아있어. 그럼 이 시어는 부정이 되겠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시를 그냥 막연하게 해석할 게 아니고 선지를 분석해서 무얼 중심으로 읽을지를 갖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아예 긍정 부정을 체크해버리는 거 선지에다가 보통 시어는 이렇게 시어 해석 시어 해석 시어 해석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돌팔매에 피곤하다니까 돌팔매는 이런 걸 나타내는구나. 그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돌팔매는 이 해석을 보니까 부정이네. 그죠? 시인의 힘든 삶은 의미다. 그럼 확인해 주면 되는 거 이렇게.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은 힘든 상황에서도 문학적 의지를 잃지않았던 노신이 떠올리는 것이다. 그럼 등불은 긍정이겠네. 그죠? 노신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5번. 여기 하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시인이 노신의 삶의 태도를 내면하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은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라는 시어는 노신의 삶을 힘들게 살았지만 극복 의지가 있는 노신의 삶을 내가 내면화했다는 얘기는 본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요 시어가 그런 의미로 쓰였는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렇게 선지를 분석하시고 종합해보면은 시인은 잠 못 이룬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밤늘 위에 쌓이고 생활 돌팔매에 지쳐있다. 등불을 보고 그죠? 노신을 떠올리고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을 다짐하는 시구나 라고 전체를 종합하고 가시란 얘기예요. 근데 이번 선지는 의심해줘. 일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데 갑자기 문학적 성취인 노신에 대한 얘기지 자기가 이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선지를 분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들어가는 거. 그냥 단순하게 요 시어들을 각각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해석한 걸 다시 한번 종합하면 전체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시어 해석 그렇게 되니까 시어들을 각각 해석을 통해서 긍정 부정을 체크하시고 얘네를 중심으로 시어를 해석하겠다라는 정보를 갖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네 중심으로 시를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이 잡히니까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복이랑 어긋나거나 복이랑 안 맞는 선지 있죠. 그죠? 복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범인인 것 같은 애. 적절하지 않은 거에 범인일 것 같은 애를 미리 찾고 가는 거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푸는 속도도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정답률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이제 A에서 화자가 청둥오리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 화자가 시적 대상인 청둥오리떼를 보고 있는 거면서 우리 삶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A에서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 목소리, 살얼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몸짓과 목소리가 그저 얘네가 주어진 이 시어들이 살얼음을 방해한대.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보통 우리가 긍정으로 생각하는데 이 살얼음 부정이잖아. 근데 얘를 오히려 방해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는 부정이지. 이 해설만 봤을 때는. 그럼 이런 건 좀 의심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살얼음판을 걸어하면은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살얼음의 현실 인식을 방해한다니까 얘네가 부정이고 얘가 긍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번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자, 화자는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이 바다와 눈보라를 헤쳐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다. 그럼 새떼들이 고행하는 것은 이런 시련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이니까 얘는 부정이 되겠네요. 그죠? 화자는 무거운 삶을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속된 집착과 부끄러움을 그러면 힘들게 고행을 하며 살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시구나. 벌써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에서 화자는 새들의 행로를 보면 자신도 새들을 가난해져 다짐한다. 그러면은 요 4, 5번은 유사선지라고 봐줘야겠죠? 새들을 보면서 나를 반성하고 가난해져야겠다 다짐하는 시구나. 그죠?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화자는 청중오리떼를 보며 우리네 삶을 연상하고 요런 시어들을 중심으로 긍정 부정 나누시고 자 새들이 고행을 거쳐 바다 나가는 걸 나도 그런 속된 집착을 버리고 가난해지겠다고 다짐하는지 그리고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표현법은 자연스럽게 보면은 풀리는데 한번 분석해 줄게요. 반복 점층이 있었고 점층은 의미가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자, 의성은 소리를 흉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식구 변주는 약간 변형을 주는 거예요. 반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어법 있는지 없는지 찾아주면 되는 거고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그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3단계 지문 분석하고 문제 풀기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선지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문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에 처마를 스쳐가고 잠든 아내와 어린 베개맡에 밤눈 햇살을 묻다. 우리 요거 체크하기로 했죠. 그죠? 자, 무수한 손에 뺨을 얻으며 항시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예. 지난 돌팔매도 이젠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그럼 시적 화자는 서른 먹은 사내인데 가난 때문에 힘든 거겠네.
그러면서 잠든 아내와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밤에. 그죠?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은 건 부정이겠네, 그죠? 돌팔매도 부정이고. 그리고 요런 건 어떻게, 삶의, 그, 가난한 삶의 고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근데, 2번이 벌써 이상하죠?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에 문학적 성취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얘기 없죠, 그냥. 밤눈이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 간실, 문학적 성취에 이루어갔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돌팔매이 피곤하다는 건 어떻게 힘들게 살았다 나타내는 거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가면서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잠못 1년 보면 사내가 잠 못 이루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돼? 일상의 문제, 그죠? 그게 고민하는 거 맞고 그럼 1, 2, 3번은 어지간히 해결이 됐고요. 근데 4, 5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등불을 켜고 일어났는다. 담배를 피워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노신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가난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담배 피워물면서 노신을 떠올리는 거네. 그죠? 자,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상에 눈물 젖어 있는 밤. 상해 호마로에서 어느 뒷골을 쓸쓸한 자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지키던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자, 그럼 여기서 밤에 등불을 켜고 노신을 떠올리면서 그죠?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상심한 사람이 하나 있다. 여기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그럼 노신은 중국의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은 역시 가난하게 살았지만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세계적인 어떻게 작가가 된 사람이거든요. 등불을 보고 노신을 떠올린 거고 그 다음에 굳세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니까 4, 5번 시는 맞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낮이 한번 볼게요. 춥고 쓸쓸함이 몽당 빗자루 같은 날 우남댐 소록길에서 날개소리 가득 내리는 청둥오리떼를 본다. 그럼 이제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청둥오리를 보는 거 맞고 혼자 보기 아슴찬이 미안하여 그리운이 그리며 본다.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 뱉고 오줌 갈긴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먼 수는 나라에서 배엄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를 풀어놓는 별별 새들을 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침 뱉고 오줌 내갈긴 살얼음이 그죠? 그러면은 내가 살얼음 판 위에 오줌까지 내갈겠어. 그럼 살얼음은 부정이죠, 그죠? 그럼 부정적 현실에 오히려 그 새들이 먼 수는 그지 순수한 운나라에서 배어찍은 몸짓과 카랑카랑한 별빛을 익혀 목소리들을 그죠? 별별 새들을 본다. 오히려 그럼 이게 긍정이네요, 그죠? 몸짓이랑 그 목소리들을. 그러니까 오줌 내갈긴 살얼음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새들은 어떻게 돼? 몸짓과 목소리를 풀어놓는다. 그러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동을 느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 2번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2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해석해보면은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면 그럼 새들이 날아가야 돼. 날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바다와 눈보라는 시전이겠죠. 그죠? 그래서 비상을 위해 뼛속까지 비워둔 고행. 그죠? 고행은 내가 힘들지만 버티는 걸 얘기하는 거죠.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거. 그러니까 한 점 기름기마저 기토를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는데 물가에 진창에도 푹푹 빠지는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내 관절통은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니여 내 가슴에 못 박혀 싶은 속된 내 그림 얼마나 얕은 것이냐. 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눈보라와 시련을 헤치면서 고행을 하는 거를 보니까 내가 나의 관절통과 나의 비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얕고 호사스러운 것이냐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새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반성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시어들을 긍정 부정을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물이 샜대 또 초승달에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무도 없는 먼 길을 떠난다. 이 밤새 나는 옷을 더 벗어야 됐구나. 겨울 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나는 가난해져야 되겠다. 그럼 5번도 맞는 거네. 그죠? 새들의 행로를 보면 가난해져야 됐다고 다짐하는 거. 그럼 결국 시적 화자는 우남댐 소록길에서 청동오리떼를 보고 자신의 처지를 반성하고 가난하게 다짐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통 4번도 맞고 5번도 맞죠, 그죠? 자, 여기는 개인과 일상의 문학적 성취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화자가 밤에 잠든 아이를 보면서 일상 표현돼 있을 뿐 문학적 성취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을 지문 내용과 다르게 연결시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5번은 이거 맞고요, 그죠? 2번 틀렸고 3번은 어떻게 돼? 바다 오는 보아로 부정 맞고 실현, 그죠?
자, 4번은 그죠? 무거운 삶을 되돌아보고 속된 집착을 자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새들의 행로를 보며 자신도 가난에 다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통 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쓰이죠, 그죠? 먼 훗날에서 배어슴직한 몸짓이랑 그 목소리들은 살얼음에 깔려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새떼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부가 바뀐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금방 답 나오죠. 그죠? 유사한 식구들 반복 변주하는 거죠. 가에서는 여기 하나에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에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그죠? 유사한 거를 반복 변주한 거고. 나에선 더 추워져야 되겠다. 가난해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식구를 변주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점층인데, 가의 마지막 부분 유사한 식구가 반복되긴 하지만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는 건 아니고요. 나에서 점층적 부분이 없어요. 점층. 점점 더 확대되는 거. 그 다음에 가에서는 의성 활용이 없죠. 그죠? 나에는 카랑카랑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반어는 둘 다 없죠. 그 다음에 5번도 아니죠. 둘 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첫 번째 문제 푸는 순서를 잡는 걸 자꾸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제를 해석을 통해서 긍정 부정 체크를 하시고 지문을 그 시어를 중심으로 해석하시는 걸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해봤던 친구들은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현대시 선지분석 특강 마치겠습니다.